태풍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최대 50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태풍 북상의 경북 동해안 시군도 초비상인데 상습 침수 지역은 벌써부터 물이 차오르면서 밤사이 침수나 하천 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수원이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해결류 임시 저장고 증축을 위해 기자재를 허가도 받지 않고 대량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태풍이 근접하는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해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경북 동해안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태풍은 소형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내일 새벽 대구를 거쳐 영덕을 지나 독도 부근 해상을 통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태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7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금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날은 갈수록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열흘 만에 또다시 태풍이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은 초비상입니다. 포항 해안 지역은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저지대는 침수가 시작돼 밤사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바람보다 물폭탄을 몰고 왔습니다. 영일만 일산단 교차로에 물이 차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고 있고 상습 침수 지역인 장성동과 창포동 저지대에도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송도동에는 낙뢰로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내일 오전까지 물폭탄이 예고돼 있어 밤사이 침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호우 시에는 사전에 피난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사시에 마을 해관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가도 걱정입니다. 파도가 들이치는 모래사장 위에 건물이 들어선 구룡포 해수욕장. 지난 태풍 타파 때 높은 파도로 건물 바닥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근에 신축 중인 펜션에도 파도가 건물 코앞까지 들이쳐 톤백으로 구조물을 세워놓기는 했지만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해안도로는 파도가 쉽게 넘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통행을 자제하고 차량은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항 해경과 울진 해경은 태풍으로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일 가능성이 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개천절 휴일이기 때문에 경북 동해안에 펜션 등에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오면 높은 파도에 휩쓸릴 수 있고 실내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포항시도 앰프 방송을 통해 외출 자제와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야외 활동 자제, 태풍 관련 기상예보 청취 등 피해 예방에 경각심을 갖고 태풍이 포항을 관통하는 만큼 밤사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열흘 전 제17호 태풍 타파로 수확기를 앞둔 경북 지역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복구가 채 되기도 전에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시 화남면의 이 사과 농장은 태풍 타파 때 20에서 40%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17호 태풍 타파 때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농가에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주느냐. 만약에 한 초속 한 15m 이상 불어준다면 지금 달린 과일이 한 50% 이상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수확 시기도 거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한 1년 준비한 게 농민으로서는 거의 물거품이 되는 거죠. 수확을 앞둔 포도도 잦은 비로 포도알이 물러터지는 열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벼는 이삭이 무겁고 볏대가 약해 강풍에 쓰러지기 쉽습니다. 쓰러져 물에 잠기면 최대한 빨리 반대편으로 젖혀두거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과수나무는 기울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로 고정해주고 태풍이 통과한 뒤에는 요소를 물에 녹여 잎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 한 말에 3% 요소를 3% 정도 넣어서 잎에다가 뿌려주시는 겁니다. 뿌리에서 못 먹는 영양이 잎에서 영양을 먹어서 아주 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는 물론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농민과 농정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함에 따라 지역 구조본부를 구성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해경은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항해 선박의 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안전 해역 및 항포구 대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파출소에서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 지역 집중 순찰과 항내 정박 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경상북도가 건물 내진 보강 실적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69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지만 건물 내진 확보 비율은 7%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신 의원은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현행 제도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등 지진 취약 지역의 내진 보강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축을 위해 기자재를 허가 없이 대량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맥스터 증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한수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즉각 반입한 기자재를 반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이 끝난 해결료를 보관하는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입니다. 한수원은 지난 7월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월성원전 맥스터를 추가로 증설하는 데 필요한 대형 실린더 등 핵심 자재를 반입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7기의 맥스터 추가 증설을 신청한 이후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자재 반입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맥스터 추가 증설 여부는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기구가 검토해 결론 지을 사안인데 재검토 기간에 맥스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자재 반입을 방치한 경주시와 산업자원부의 책임을 묻고 추가 자재 반입 중단과 반입된 자재 반출 등 후속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맥스터 건설 여부는 분명하게 경주 시민이 결정하는 공론화 의지에 들어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자재들이 반입되는 것은 사실 공론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것은 경주 시민들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수원은 맥스터 기자재 반입은 재검토위원회 출범 전에 납품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맥스터를 불법으로 건설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납품된 자재는 본부 내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자재의 납품은 기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이며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긴급 간담회를 열어 맥스터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 기초단체의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성장률이
경북에선 울진이 20.5%로 가장 높았고 김천과 안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제조업체가 몰려있는 구미는 1.4%, 포항의 GRDP 성장률은 0.1%에 그쳐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문경시는 마이너스 1%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노창 영덕북부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 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한 조합원에게 60만 원을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조합원이 받은 지폐에서 박 조합장의 DNA를 검출해 지난 7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경주 간포간 국도 4호선 도로를 만들면서 맨홀 구멍을 파놓고 5년간이나 방치했습니다. 지나가던 농민이 3m 깊이인 이 구멍에 빠졌다 구사일생으로 구출됐는데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부실한 도로공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경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66살 이상출 씨. 지난 24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3m 아래 맨홀 구멍으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래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마침 또 전화기가 호점에 있어가지고 전화로 연락해서 금방 나왔지 다행이지. 119에 신고해 1시간여 만에 겨우 구조됐는데 휴대폰조차 없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맨홀을 만들기 위해 파놓은 구멍인데 풀숲에 덮여 있어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경주 간포간 국도 4호선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4년 도로와 배수로를 만들면서 맨홀을 위해 이곳에 구멍을 뚫었지만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엉터리 시공에 허술한 감리와 준공 검사로 3m 깊이의 구멍이 5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온 겁니다. 풀숲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과정 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감리와 준공검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추가적인 맨홀 구멍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 부채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80대 남성이 맨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 7월에는 충북 증평에서 40대 남성이 6m 깊이의 맨홀로 추락했습니다. 맨홀 구멍이 부실한 공사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방치되면서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 세계 로봇 만화 영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영덕 국제 로봇 필름 페어가 오늘 3사 해상공원 일원에서 개막돼 주말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만화 영화 제작사와 방송사, 바이어가 참가하는 투자 설명회와 세미나 외에도 만화 영화 무료 상영과 로봇 태권브이 특별전, 애니메이션 특강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